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오늘 김영사 출판에서 나온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떻게 병유되는가? 저자 게이버 메이트는 밴쿠버의 내과 전문의로서 20년간 통증 완화 전문 의료인으로 일했고요. 이 책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서는 수백 명 환자들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그리고 질병 간의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다층적인 시선으로 통찰하면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변화의 힘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생물학, 천식 발작은 어떤 스트레스를 암시하는가? 7살짜리 여자아이 환자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아이는 이미 선천성 심장 이상으로 2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수술 과정을 잘 알고 있던 부모는 수술실 수칙 한 가지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지난번 수술대에 묶여있던 딸이 마스크를 쓴 낯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팔이 억지로 들려진 채 정맥 주사를 통해 카데타가 삽입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불안해하며 발버둥 쳤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마취가 효력을 발휘해서 딸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딸 곁에 있고 싶어 했다. 의료진은 수술 현장에 부모가 있으면 아이가 그들에게 매달리며 더 완강히 반항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마취 절차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다. 수술 현장에 부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전통적인 관행은 아이의 감정, 행동, 생리 기능에 대한 조절기로서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한 결과였다. 부모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물학적인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이의 신경화학적 생성물질, 뇌감정 중심부의 전기적인 활동, 맥박, 혈압,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다양한 호르몬들의 혈청 농도가 모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우리는 핵폭발에 의해 방출된 고농도 방사능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혈류 내에 고농도 혈당을 견디며 생존할 수 없다. 감정적이든 신체적이든 스스로를 조절하는 자기조절은 극단적인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일정한 집안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자동온돌 조절 장치에 비유할 수 있다. 바깥 환경이 너무 추워지면 난방장치 스위치가 켜진다. 공기가 너무 과열되면 에어컨 작동이 시작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자기조절은 광범위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온혈동물의 능력에 의해 입증된다. 온혈동물은 냉혈동물에 비해 극단적으로 덥거나 추운 기후에서도 몸이 과열되거나 냉각되는 일 없이 생존할 수 있다. 냉혈동물은 체내 환경을 자체 조절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식지가 훨씬 더 좁다. 인간의 아이들과 동물의 새끼들은 아직 실질적인 자기조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몸의 생물학적 상태는 전적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어른이나 성체와의 관계에 의존한다. 사랑, 두려움 혹은 화 같은 감정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들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유지시켜주면서 자기 보호 욕구에도 도움을 준다. 어린 생명에게 어른들과 안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 심리적인 스트레스다.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교란되면 어린 생명의 체내 환경에 혼란이 일어난다. 정서적, 사회적 관계는 아동기를 넘어선 이후에도 중요한 생물학적 영향으로 남는다.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생물학적 반응은 우리와 다른 인간을 연결하는 대인관계 상황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한 저명한 연구자가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적응이란 전적으로 개인의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종으로서 인간은 독립생활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나 종족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생존 요건으로 삼는 사회 군집 생활 동물로 진화했다. 사회적 정서적 유대 관계는 우리의 신경학적, 화학적 체질 구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 체내에서 극적인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토스트를 또 태웠어? 라는 말은 화를 내며 고함치듯 하느냐 아니면 미소를 띠면서 하느냐에 따라 현저히 다른 신체 반응을 일으킨다. 조이스는 44세의 응용언어학 교수다. 그녀는 스스로 강요한 스트레스가 자신의 천식 발작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발작이 일어났던 모든 시점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일을 맡았을 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몸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10년 동안 대학 교수로 근무했어요. 여러 해 동안 제가 유일한 여교수였죠.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 노력이 보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여교수가 4명이나 되니까요. 잘된 일이죠. 하지만 저는 늘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했어요. 저는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고, 우리 과에서는 여성에게 종신 교수직을 준 적이 없거든요. 여성들의 생각에 대해 혹은 여교수들에 대해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분위기가 상존해 있었어요. 저는 내가 해야 해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자신을 내면화시켰어요. 너무 힘들었죠.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제 문제였어요. 제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공허감을 의미했고 그건 제가 두려워하는 일이었어요. 지난 가을, 겨울 조이스의 천식은 특히 더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기도를 열어서 폐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흡입용 약재를 써야 했다. 제 병이 저더러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술 교류의 일환으로 제가 볼티모어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식의 거절이 다른 데도 종종 있긴 했지요. 저는 천식 발작이 도져서 그 일을 할 수 없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일을 취소했어요. 저는 지금도 뭔가 구실을 대며 뒤로 숨어요.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어로 힘들게 숨쉬다 라는 단어가 어원인 천식에 걸리면 폐의 작은 기도인 새 기관지가 가역적으로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근육 섬유들이 긴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새 기관지의 내벽이 팽창하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천식에는 PNI 기관의 모든 구성 요소, 감정, 신경, 면역세포, 호르몬이 관여한다. 신경계 방출 물질들은 감정을 포함한 수많은 자극들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좁아지게 할 수 있다. 천식의 또 다른 특징인 새 기관지 내벽 염증은 면역계가 원인이다. 기도 내벽의 팽창과 새 기관지 내의 염증성 잔해 물질이 그 최종적인 결과이다. 천식에 걸리면 좁아진 새 기관지로 숨을 들이마시는 일이 아니라 숨을 내쉬는 일이 어려워진다. 천식 환자는 숨을 내쉬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낀다.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무엇이든 아스피린이든 추운 날씨든 불안감이든 천식에 잘 걸리는 데는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민감하게 만든다. 그 결과 면역계는 어떠한 천식 유발 요인에 대해서도 과민 상태가 된다. 감정이 천식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식은 호르몬을 통한 방식이다. 뇌의 시상하부 항염증성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이 분신에 의해 분비된다. HPA 축이 손상되어서 이 코르티솔 반응이 감소하게 되면 염증이 촉발된다. 독일 트리어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아이들에게서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코르티솔 생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인위적인 코르티솔성 호르몬제는 천식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 천식 환자와 성인 천식 환자들의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병의 위중 정도와 대인 관계에 의한 감정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입증됐다. 부모와 천식 아동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 연구진은 특수한 불안정 애착 패턴을 확인했다. 건강한 대조군 아이들과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인 선천성 폐질환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비교할 때도 천식 아동들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분리불안이 관찰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병의 위중함이 불안의 원인이 아니었다. 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대조군 아동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2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천식 아동들의 호흡 패턴을 조사했다. 각각의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한 내용과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 내용을 들었다. 천식 아동은 낯선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더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보였다. 이런 흥미로운 결과는 감정이 호흡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암시했으며 이것은 엄마가 자기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던 호흡 패턴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독일의 연구에서는 천식 아동들이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부모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부정적 상호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아동들의 부모는 다른 부모들보다 아이에게 더 비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니 천식 아동들이 좌절감을 느끼거나 비판을 받는다고 느낄 때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감소했으며 기도가 좁아지는 모습이 보였다. 공기의 흐름의 감소는 천식 아동들에게 극도로 화가 나거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기억해 보라고 했을 때도 나타났다. 아이에게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부모에 의해서건 가족에 의해서건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차일드 가이던스 클리닉의 살바도르 미누친 박사는 천식과 다른 아동 질환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극도로 예민한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서, 특히 부모의 감정에서 무의식적인 실마리를 포착한다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는 가족의 체계에서는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런 가족 체계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고 과잉 보호를 하고 엄하고 갈등의 해소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병리학적으로 공경에 빠진 가족 체계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반응 민감성과 개입입니다. 이런 특징은 상호 의존적인 가족관계, 심리적인 바운더리의 침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미숙한 분화와 취약한 바운더리 등으로 나타날 수 있죠. 사회적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또는 다른 외부 압력으로부터 생리적 영향을 받는 방식 면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기질을 제외할 때 이런 개인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핵심 요소는 정서 발달이다. 첫머리에 예시되었던 여자아이가 20살 나이에 다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마취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의 손을 잡아줄 엄마나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이 된 아이는 이제 부모가 옆에 없어도 충분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도 스트레스 호르몬들도 불균형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서적 독립에 이른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이가 어떻든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정서적 기능이 애착 욕구, 두려움, 불안에 지속적으로 지배받는 정도의 깊은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고 메리 보웬 박사는 명확하게 정립한 가족체계 이론에 의하면 질병은 개별 인간에게 일어나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다. 가족체계 이론 관점에서는
개별 인간들의 생리적 기능들이 시시각각 상호 관련을 맺는다고 본다. 엄마와 태아의 관계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는 이 생리적 상호 관련성은 출생 혹은 신체적 성숙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 대인관계는 평생 동안 작용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조절기이다. 가족 체계 이론의 근본 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접촉을 하면서 정서 기능을 자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는 분화 개념이다. 분화가 빈약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정서적 경계가 부재하여 사고 과정이 다른 이들의 정서 감지 과정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바운더리가 부재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안을 자동적으로 흡수하여 내면에 상당한 불안감을 발생시킨다.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식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그 감정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억지로 조화시키거나 반발하도록 맞추지 않는다.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거짓 연출을 하지도 않는다. 머리 보웬 박사의 동료였던 마이클 커 박사는 분화를 기능적인 분화와 기본적인 분화 두 가지로 구분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둘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과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난다. 기능적인 분화는 어떤 사람의 기능을 수행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내 못된 승질머리와 신뢰할 수 없는 버릇, 학대적인 행동을 참아내며 불안감을 흡수해 줄 때만 일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내가 부여한 역할을 거부하면 나는 허물어질 수 있다. 이것이 기능적인 분화의 한 예일 것이다. 반면에 내 기능 수행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내 정서적인 면모를 참아야 하는 일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열린 태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면 나는 기본적인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분화가 덜 이루어진 사람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질병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 적응력, 면역력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1,400명의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4년간 걸쳐 추적조사했다. 생도들은 심리검사를 받았고 전염병 단핵증 발병인자인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 연구를 위해 정기적인 혈액검사도 받았다. 이 바이러스에 가장 잘 전염되고 임상적 질병에도 가장 취약했던 생도들은 야망이 매우 크고 학업 성취도를 위해 애쓰고 크게 성공한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욕구 사이에, 즉 체내의 생물학적 환경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아이의 지속적인 욕구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들을 이혼하거나 별거 상태인 같은 수의 여성들과 대조했다. 기혼 여성군의 경우 결혼 생활의 질과 만족감은 자체 진술에 의해 평가되었다. 면역계 활동은 각 참가자에게서 뽑아낸 혈액 샘플을 통해 검사했다. 연구 결과 결혼 생활의 질이 낮은 것은 빈약한 면역 반응과 강력하고 명확한 관련이 있었다. 이혼을 하거나 별거 상태인 여성군의 경우에는 결별 이후 경과한 시간과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면역 기능의 감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심리적 요인이었다. 자기 조절을 더 잘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덜 의존적이던 여성들이 더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 분화가 더 잘 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의미다. 어떤 관계에서든 힘이 약한 쪽이 양자가 공유한 불안들에서 불균형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불안을 흡수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다. 즉, 누가 누구의 욕구를 위해 봉사하느냐가 문제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성들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를테면
불안증이나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 남편들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들이 남편보다 심리적으로 더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고 여성들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지면서 동시에 남편의 스트레스와 불안까지 흡수하는 것이다. 여성 쪽이든 남성 쪽이든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욕구를 더 많이 억압하는 쪽이 신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나 흡연과 무관한 암들이 여성에게 더 많이 자주 발생한다. 커 박사는 정신과 신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불안이 다른 사람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 썼다. 정서적 기능장애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부부관계에서 증상이 더 쉽게 발생하는 쪽은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위해 적응을 더 많이 하는 배우자다. 자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개인이 절대적 의존 상태에서 독립적 상태로 성장하도록 촉진시키는 일, 더 정확히 말하면 성숙한 성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로 성장하도록 촉진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발달이란 유전적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완전한 외부 조절에서 자기 조절로 이동해가는 과정이다.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며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능력도 많은 사람이다. 이 같은 자연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간에 생체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 우리는 거의 생명의 초기 단계부터 상호 보완적인 안정 욕구와 자율 욕구 사이의 긴장을 목격한다. 발달은 안정 욕구에서 자율 충동을 향해 그리고 애착에서 개성적인 존재를 향해 나이에 맞게 서서히 변화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 양 측면 중에서 어느 것도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다. 또한 양 측면 중에서 어느 것도 한쪽을 완전히 희생시키며 주도하지 않는다. 성인기에 접어들어 자기조절 능력이 더 커지게 되면 자율에 대한 욕구가 고조된다. 진정한 선택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고조되는 것이다. 이런 자유를 해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경험된다. 사회적 환경이나 신체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결핍될 때마다 혹은 의미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마다 자율성이 방해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는 확대된다. 그러나 자율이란 감정을 나누는 친한 친구들이건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건 간에 우리의 삶에 의존하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다. 유아기와 아동기 시절 정서적인 자기조절 능력이 덜 발달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대인 관계에 더 많이 의존한다. 그와 같은 의존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 관계가 상실되거나 불안정해질 위험성도 커진다. 결국 주관적이며 생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정서적 의존 정도에 비례하게 된다. 위협적인 대인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일정 부분 자유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건강의 공식이 아니다. 자율의 부재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자율의 포기는 스트레스 수치를 올린다. 얼핏 봐서 자율의 포기가 대인 관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식으로 안정이 확보될 때 주관적으로 안도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정서적 욕구를 만성적으로 억압한다면 질병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치를 위험성이 증가한다. 위협적인 대인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식이 아이의 감정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아이의 친교 관계를 접어버린다. 이런 대처 방식은 불안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주관적인 스트레스 경험을 차단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그로 인한 생리적 현상까지 차단하지는 못한다.
정서적인 친교 관계는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친교 관계에 담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며 정서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에 불과하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로 인해 그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높아질 것이다. 결국 성인에게 생물학적 스트레스의 조절이란 사회적, 대인관계적 안정과 진정한 자율 사이의 멋진 균형에 달려 있다. 개인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균형을 깨트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스트레스와 병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이 마음의 고통을 피하면 결국 몸이 당신을 공격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계시고요. 마음을 넘어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유전보다 강력한 감정 억압과 그 질병의 상호작용을 좀 치밀하게 이것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 한 권의 멋진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